실적 발표한 종목 중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주도 제가 종종 체크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종목은 주가가 급등하고, 나쁜 실적, 어닝 쇼크를 내는 종목은 주가가 급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뭐 중반은 넘어간다라고 보이지만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실적 발표하는 기업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의 커버리지가 있는 종목은 반드시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방산주로만 엮여갖고 방산 쪽에서의 모멘텀 말고 다른 거는 뭐 거의 묻혀버린다든지. 또 예전에 이제 항공기 공급 관련해서 전투기 공급 관련해서 이제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 낮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은 2016년 말에 초고가를 찍고 그 주가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기관 외국인은 보시면 작년부터 순매수를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이 좀 구조적인 성장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온 실적을 한번 보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죠. 2분기 연결 영업이익 788억 원. 이게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0% 증가했으니까 이제 급증입니다. 급증 그렇죠? 네, 470% 급증한 기록입니다. 컨센서스가 300억이었어요. 300억. 완전히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300억이었는데 그걸 2배 이상 크게 뛰어넘는 누가 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더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특정 부분이 성장을 해서 전체 실적을 이끈 게 아니고요. 전 사업부가 호조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주 관련된 사업들도 함께 좀 영위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요. 엔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 엔진의 고부가 제품, 그러니까 항공 엔진 가격이 원래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왜냐면 항공기가 워낙에 비싸요. 항공기 한 대가 자동차 뭐 1000대, 10,000대 정도 만드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항공 엔진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엔진에 대한 부품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테크인 같은 경우 이제 반사수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테크인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좀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올해 추정 영업이익을 기존보다는 50%에서 60% 정도 증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늘리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 엔진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부분에서는 K9 자주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K9 자주포에 대한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뭐 당장 전쟁을 할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물론 전쟁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전쟁은 끝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종전선언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38선을 긋고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지금은 북한과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전인 중이기 때문에라도 방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전쟁에 대한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국이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장을 한다는 것은 꼭 전쟁이 났을 때 그걸 공격하려고 쓴다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각국이 군사 부분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는 것이 자기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너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효과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협상에서도 뭔가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수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보시면 매년 방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는 증가합니다. 감액은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이건 상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테크윈의 미국향 효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원래 방산주가 맞기는 맞지만 지금 항공 엔진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이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포 관련된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또 전고점 저항에 대한 부담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조정이 반드시 아마 올 겁니다. 네. 조정이 아마 올 거라고 보이니까 조정이 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면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 크죠. 네. 서프라이즈나 이런 종목 급등, 어닝쇼크 급락 이 패턴이니까 실적 발표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 이게 이제 뭐 실적이 전혀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좀 발을 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급등 급락이 50대 50인데 도박처럼 들어가는 건 주식은 아니에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는 투자는 아니거든요. 주식은 높은 가능성에 들어가는 거니까 불확실성이 높으면은 일단 발을 빼시는 게 맞습니다.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거든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실적에 대한 점검.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면 한 발 물러서는 전략도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시점에서는 좀 필요한 전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